너무나 아껴왔던 얘기,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일본은 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서구의 통제가 가능하다라고는 거짓 인상을 풍김으로 인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완전히 깜짝같이 속이고, 그로 인해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의 초기 방역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일종의 허허실법, 허허, 이걸 뭐라 하지? 이거 갑자기 사자성어도 생각. 허허실실 전법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일본이 지금 또다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야후 재편에서 일본이 코로나에 강했던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당한 적이 있나요? 이제 자기들이 제일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화자찬에 글을 써나가는데 이 내용이 기가 막혀서 여러분한테 안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정신승리도 병이야. 코로나 19의 이 감염은 이 모든 거를 최소한 억제할 수 있었던 일본의 선진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자국에 대한 그 확산율을 엄청나게 속였죠. 1억 3천 명 중에 1,000여 명 정도밖에 감염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라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선진국이라고 보는 유럽에서는 중국이랑 한국은 감염자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거의 확진자가 없으니까 선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의료 설비가 돼 있는 거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기 방역을 안 했던 거지. 일본의 거짓말이 전 세계를 속여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일본이 코로나 방역, 그러니까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원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얘기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가 확진된 환자는 9월 달에 하와이를 갔다 온 일본 여행객이었다라고 하는 대만 의사의 주장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일본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에다가 최초의 코로나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자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코로나를 전 세계에 퍼뜨린 국가다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15일 날, 이건 일본 NHK 방송이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에티오피아.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준 고마운 에티오피아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진자가 일본인 2명이라는 겁니다. 즉 44세, 47세 일본인 2명과 이 사람과 같이 일하던 직원이 최초로 3월 15일 날 확진자로 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13일 날 에티오피아에 왔던 일본인, 이게 최초의 확진자로 일본에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던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옮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13일 날 어떤 남자가 이제 부르키나 파르소라고 하는 이게 아프리카 안에 있는 어떤 나라인가 봐요. 이 나라를 거쳐고 이티오피아 입국을 해갖고 입국한 48세 일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났던 일본인 2명과 에티오피아인 1명이 확진을 받음으로써 에티오피아에서 본격적으로 확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NHK가 인정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 부르키나파소. 네, 발음 좋으시네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있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3월 초까지 그 청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의 최초의 확진자가 이제 자국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인 A씨가 지난달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확진을 받아서 최초의 확진자가 됐는데, 이 사람하고 접촉했었던 64세 여성과 31세 딸이 거기에서 옮겨갖고 감염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최초의 확진자도 일본인 여행객으로 확인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일본계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일본계 가게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혐일 논란이 확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자카르타 재팬이라고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일본인 기업들 모임이 있대요. 이 모임에서는 지금 일본인들이 이 레스토랑에서 출입 금지를 당하거나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인도네시아 안에 일본에 대한 원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아무런 방역 대책 없죠. 섬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 어렵습니다. 날씨 더워서 마스크 써본 적 없고요. 진단키트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하고 신수도 이전 계획 우리랑 MOU 맺고 한참 진행하다가 일본이랑 요즘 약간 뒤로 밀약을 하면서 계약 거래 미루면서 꽁냥꽁냥 했었죠. JFX 비행기 관련된 비용 납부 거부해 가면서 조금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줄을 좀 탔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일본인 때문에 이 감염이 시작이 됐고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태국에서도 대단해 일본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일본 탓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홋카이도에 여행을 왔었던 태국 관광객 2명이 이 태국에 귀국해갖고 확진 판정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첫 번째 확진자로서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에서도 지금 이 두 사람으로 막지를 못하고 그냥 뭐 검진을 안 했을 테니까 추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말레이시아도 최초의 확진자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는 현재까지 900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 이동 제한을 전 국민 이동 제한을 받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3,500만이에요. 전 국민 이동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대한 여행객들 여행 금지 그리고 갔다 온 여행객 2주간 입국 금지. 네. 그러니까 홋카이도를 갔다 오면 2주간 인도네시아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딴 나라에 가 있든지 피해 있든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 동아시안 국가 전체를 일본이 전부 다 감염을 시키고 있는 현상을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 일단 통계 조작을 해갖고 그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여행객들을 막 받고 일본으로 여행을 막 가는 과정 중에 자체적으로 내부 확진자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일본은 청정국가라고 그 통계를 곧이곧대로 믿었던 그 오류 때문에 이 국가들이 아무 대책 없이 코로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대단한 게 말이죠. 40도가 넘기 전에 검진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체온이 40도가 넘어야 코로나로 검진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인플루엔자나 수명염, 편도염, 포도상 규균 뭐 이런 것들 열 있는 증상은 웬만한 건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연관된 건 40도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나 없이 검진을 해줘 버리면 의료 붕괴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를 가르쳐줬는데 의사가 옮길 수 있어 검진 과정에서 옮길 수 있어라고 일종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안 받아들이더니 독일이 그거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해갖고 지금 슬그머니 따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자기네도 받아들였는데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독일 핑계 대는 거일 수도 있고. 독일이 하는 시스템이 우리한테서 제일 먼저 옮겨간 거였거든. 그걸 보고 와서 따라하면서 우리는 한국 시스템이 아니다. 독일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얘기야. 여튼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제일 적은 게 일본이에요. 1억 3천 명 중에 지금 막 1,000명 조금 넘은 수준이거든. 전 세계에서요? 그치. 확진자 수가 뭐 이런 일반적인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현격하게 낮은 데가 일본인 거지. 지네들이 인정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약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데 이거를 믿질 않아요. 다른 나라들이. 특히 이제 일본이 자기들 말로는 5,000명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도 검진을 안 해줘. 네.
검진을 안 하는 이유는 의료 붕괴 때문이라 아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나마 이제 하루에 한 100여 명, 뭐 50명, 뭐 이렇게 확진자들이 좀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하고 한 100여 명 정도, 거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들만 검진을 하고 있나 봐. 근데 이 통계가 너무 뭐랄까,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꾸준히 그래프가 올라가죠. 20명, 50명, 80명, 100명 하다가 정점을 가면 뭐 이렇게 80명, 60명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오늘은 80명, 그 다음날은 20명, 그 다음날 40명, 그 다음날 10명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래프가 주파수처럼 요동을 쳐요. 이건 뭐냐면 검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통계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물에 스며들듯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숫자가 들쑥날쑥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내놓고 있는 통계는 다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이 지금 1055명을 확진자를 발표할 때 1055명 단계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했다고 하는 전체 인원이 1700명이에요. 확진율이 무려 67%야. 1700명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50명이 확진자로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확진이 아니면 검사를 안 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거야. 누가 봐도 꼴깍꼴깍 그렇지. 넘어가지 않. 이거는 뭐 거의 죽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단계가 검진을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넘는 숫자가 지금 확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라 대도시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20일 날 오사카 지사가 후생성 관계된 그 관계자의 비밀 문건을 폭로를 했어요. 방송에서. 네. 왜? 지금 그 문건을 내용은 이게 후생성에서 작성을 한 거야. 일본 후생성에서. 미국 다음은 일본이다. 폭발적 감염이 염려가 된다. 오사카 효고현 같은 경우에는 2주 뒤면 환자가 지금의 15배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에 폭발적인 감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후생성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블룸버그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감염을 급증을 최대한 숫자 조작을 통해서 늦추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방송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였죠. 24일 날 도쿄에서 갑자기 16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세가 확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도쿄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도쿄도에 대한 봉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쿄도지사가 단독적인 발언을 아베하고 상관없이 해버린 거예요. 네. 낌새가 이상한 거야 지금 도쿄가. 이렇게 될 수준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한국 입국 금지 시킨 나라가 입국 금지 국가가 123곳이고 통행 제한을 내린 나라가 51개 소조정대 23일 기준으로. 근데 일본은 일본은 이 130개 국가가 입국 금지를 숨기고 78개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보다도 약 30개 내지 40개 국가 이상이 오히려 더 일본을 두려워하고 입국 금지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인 거예요. 한국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요구는 못하고, 왜냐면 이달 말까지는 지네들이 우리나라 그 국민들 전체를 입국 금지 시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한이 없어.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한중 일을 엮어가지고 공동 대응을 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던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중국과 한국의 도움을 통해 갖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던졌는데 이게 아베가 던진 게 아니라 방역 담당자를 시켜서 이걸 던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장국장이라고 하는 기타무라 시게루라고 하는 국가안보보장국장이 이러한 제안을 해왔다는 거야. 이 뻔뻔한 거잖아. 총리가 스스로 결자해지를 해야지. 왜 밑에 놈 시켜가지고 우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만듭시다 라는 얘기를 해오느냐 말이지. 그 내용을 보자면 왜 이렇게까지 일본이 엉망진창인 거를 보게 되자면 지금 일본에는
이른바 재난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 때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 없었죠? 네. 그거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뭐 확진자 몇 명 나온다고 해서 총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나올 필요 없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한 300만 원 감염돼야 뭐 국가가 조치를 취하지.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뭐 이따위로 나오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일본이. 그래서 일본에는 그 국제 감염 대책 조정실이라고 하는 별도의 내각 부서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긴급 사태라 그래갖고 상부 기관인 사태 대처 위기관리실이라고 하는, 이름도 왜 이따위로 짓는지 모르는데, 다른 부서로 이거를 넘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재난방재본부에다 이걸 넘긴 거야. 뭔가 이렇게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렇지. 근데 이 재난방재본부, 그러니까 사태대처 위기관리실이라고 하는 데는 지진하고 테러를 전담해서 준비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 지진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거 알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이 없는 거야. 그 경험도 없고. 근데 거기가 부서가 인원이 많고 사람이 그 조직이 크다 보니까 거기로 확 떠넘겨 버린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권한은 게 의무는 이 사람이 받았어. 재난관리실장이 받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연결된 부처가 뭐 국무부, 외교부, 뭐 후생노동성, 이제 자위대까지 동원한다, 군경, 뭐 이런 쪽이 전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소방서를 비롯해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만 컨트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주질 않은 상태에서 네가 이거 알아서 처리를 해라고 폭탄 던지기식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내각 안에서 아베가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과정 중에 지금 이 재난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아예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단계가 일본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올림픽 취소가 됐기 때문에 뭔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TF팀을 꾸릴지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야. 일본은 자기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는 세계 최대의 그 의료 선진국이에요. 노벨상만 생리학 부분, 노벨 의학상은 없습니다. 생리의학상을 포함해가지고 의학상이 있구나, 노부지가 있구나. 이 생리의학상에 5명의 그 의학 관계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건강국가 순위가 있대. 이거 어떤 놈이 뽑은지 모르겠는데 세계 건강국가 순위에서 싱가폴,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세계 3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상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3.4개야. 그러니까 병상은 굉장히 많아. 문제는 병상만 있는 거지. 관련된 치료 시스템이 없어. 그래서 이 정도 병상 수면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한 2배 이상 많은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의료 재정이 워낙 취약하고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펼쳐놨던 공공의료 부분을 다시 축소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노인들이나 가벼운 증상자들은 동네 의원을 통해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점점 더 낙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 병원이 이게 충분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사 키트가 없어서 안 하나?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PCR 검출 방식의 검사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도. 로슈 그 자회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일본 내의 검사 수요를 그 처리할 수 있는 검사 키트가 충분히 이제 공급이 돼 있다. 그리고 중국 수입을 통해 갖고도 수입 루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원한다고 하면 10,000개 이상의 키트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키트도 있어. 병상도 있어. 근데 왜 처리를 안 하느냐 말이지. 의지가 없어. 컨트롤이 안 되는 컨트롤이. 일반적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검사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코로나 의심 환자가 오게 되면
이제 코로나 일본 보건소를 통해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이걸 제한해냈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세요라고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후생노동성에서 이걸 쥐고 있고, 그 후생노동성의 산하기관이 이러한 검진 키트라든지 검진 수라든지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지정 권한을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국비로 해갖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건소에 가서 이거를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40도 이상 열이 나거나 진짜 호흡곤란으로 숨을 못 쉴 지경이 돼야 그때 가서 검사를 해보고 코로나라 그러면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주는 이따위 방식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후생노동성 장관이라는 왜 이렇게 똘똘하지 못하는 짓을 하느냐, 우리 질본 같은 빠른 대응과 완벽한 컨트롤 왜 못하냐를 찾아봤더니 이 후생성 노동대성 가츠노부라고 하는 놈이 결국은 아베 엄마 친구 아들이더라는 거지. 아베 최측근이에요. 이 가토라고 하는 집안 자체가 아베네 집안하고는 일종의 옛날부터 정치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가토 집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상을 2번을 냈죠. 근데 그 수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준 게 아베네 집안의 외할아버지,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지. 기시노부스케. 이게 기시노부스케 관련된 그 자민당 안에 파벌인 가토가의 엄마 친구 아들이 후생 노동성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베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공작질을 안 한다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일본의 코로나 관련해갖고 전문가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다카스 원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든 방송이나 뭐 이런 중요한 인터뷰를 다 도맡아서 해.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관련된 전문가로 알고 있어. 종편이나 언론 방송에서 많이 쓰는 그냥 병원 원장이야. 다카스 원장이. 근데 이 사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형외과 전문이야. 성형외과 전문이라서 감염병에 대한 아무런 내용, 전문 지식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의 정치적인 편향을 보게 되면 나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대학살 부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안부 관련된 문제를 부정했고, 그 다음에 731 부대를 칭송하는, 이따위 발언을 방송에서 해왔던 인물인 건데, 이 시기가 말하자면 일본의 감염병 원장으로서 감염병 최고 전문가로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 주범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편에서 유명해진 이유도 성형외과 원장이니까 뭐 했겠어요. 연예인들 협찬해서 성형수술 해주는 그런 프로를 통해 갖고 인기를 막 얻은 거야. 그러니까 성형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간에 코로나도 잘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방역 전문가가 돼 있더라는 거지, 이런 인간이. 아무튼 지금 일본에서 이제 감염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관이 감염예방연구소입니다. 감염예방연구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생노동성 안에 산하연구소인데 이 기관이 모든 키트에 대한 검증부터 검체에 대한 시료에 대한 검사를 이 기관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외주를 안 줘. 지들이 직접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들이 혼자 감당하는 데 대한 캐퍼가 몇백 명 수준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검진 확진을 확대 못 시키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염 예방 연구소라고 하는 게 이게 과거에는 군대, 육군에 부속돼 있었던 세균전 연구소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731 부대의 과거 전통을 이어받은 731 부대 마루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끔찍하죠. 네, 그런 일본 군 안에 있던 연구소가 지금 확대돼갖고 후생노동성 안에 와 있는 거고, 얘네들이 모든 감염병, 지금에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맡아서 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그 장의사들이 이 SNS를 통해서 투고한 글들을 보면 도쿄도를 비롯한 대도시의 지정 의료기관이나 장의사 간의 이제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코로나 감염 사망자의 시신의 경우 사후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라. 시신 주머니에 넣은 후에 소독 처리를 하고 그냥 화장을 해라. 그리고 검사를 하지 않은 일반 폐렴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처리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치료를 받아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도 그냥 24시간 안에 화장을 하는데 거기에 껴가지고 미검사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하지 말고 그냥 화장해서 없애라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하던 방식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아베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본인이 앞서 나서가지고 이런 사태를 진두지휘하기 위한 어떠한 기관도 어떠한 TF도 그리고 어떠한 권한도 나눠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내각 안에서는 이 사태를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올림픽을 어떻게든 정상 주최하는 거죠. 근데 이미 올림픽 연기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와 관련한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가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추진을 위해서 뭐 계엄령 비슷한 수준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언론을 비롯한 각 공무원들이라든지 자위들 이런 걸 통합해 갖고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겠죠. 이제 곧 발표 날 겁니다. 올림픽 미뤄졌으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니까 한 500조쯤 돈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해갖고 또 돈을 엄청나게 펑펑 찍어가지고 코로나 예산으로 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산돼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너무 조기에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안에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확진자들이 이미 창궐을 해 있는 상태라서 그들을 제대로 격리해가지고 지금의 한국처럼 한 고비를 넘기는 데까지 끌고 가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 최대 수혜자가 장의사다. 네, 좋은 지적이긴 합니다만 뒷돈 받고 하는 일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SNS에 유행하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 관이 만들어져서 야적돼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이러한 감염증 사태가 올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군부대에 격리시설을 마련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플라스틱으로 찍어낸 바로바로 시신을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단체로 묻어버릴 수 있는 시커먼 엄청난 플라스틱 관들을 전국에 배치해 놓고 이게 수십만 개가 쌓여 있다라는 SNS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근데 박스가 관이라고 보기엔 좀 크긴 한데 뭐 미국 사람은 원래 크니까 그 사람 유류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집어넣기에는 딱 좋은 사이즈띠다. 네. 옛날 강시 선생에 나오는 그런 관처럼 사각으로 시커멓게 생긴 관들이 있더라고요. 공구 박스처럼 생긴 게. 관심이 있으시면 미국에 쌓여져 있는 관하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많은 음모론들이 이제 참고를 합니다. 노인 환자를 노인들의 어떤 뭐 인구 숫자를 줄이기 위한 고의적인 감염이 아니냐. 근데 그런 거를 차지하더라도 인류의 위기가 닥쳐온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선진국, 후진국, 가난한 나라, 큰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확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제 5대6, 뭐 호주까지 6대6 전부 다 지금 다 확진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런 확진자들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에 이러한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일단 지금 방송을 정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빨리 정비를 마치고 월드머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